잠시 눈을 감고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깹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의 왼쪽 전체가 반응을 멈춥니다. 침대 옆 탁자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뿐입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홀로 어둠 속에서.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10분이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자식들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각색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만 서울병원에서 437명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신경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83%가 응급실에서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완전히 괜찮았다고요.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경학과 영양종양학을 전문으로 하는 선임 의사입니다. 22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3등급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18개월 안에 제 경력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공격적인 뇌종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종양 없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암 회복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되는 특정 영양 프로토콜 덕분입니다. 하지만 제 생명을 구한 방법을 공유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 보세요. 이제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10초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졌나요? 조금이라도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나요?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혈류장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있습니다. 개입이 치명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의 창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50세 이상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나를 두려워합니다. 딸의 눈에서 지친 기색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방전을 계속 건네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가장 중요한 장기를 지키는 요새인 혈뇌장벽이 무너지고 있는가? 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저널이 아니었습니다. 제약 실험실도 아니었습니다. 전주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78세 목장 주인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완벽한 정신으로 96세까지 사셨다고 했습니다. 뇌 졸중도 없었습니다. 치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빠짐없이 특정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음식은 목초를 먹인 소의 간입니다. 하지만 아무 간이나 아무렇게나 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종류, 정확한 조리 방법, 그리고 정확한 섭취 시간이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뇌의 방어력을 재건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간은 맛이 없습니다. 조리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A가 너무 많거나 독소가 너무 많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우려들이 오해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제 종양 표지자를 72% 감소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공격하고 있는 3가지 침묵하는 살인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염증을 먹이는 것들입니다. 건강한 세포를 시한폭탄으로 바꾸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명확히 보면 해결책은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73세입니다.
20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선임신경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저는 3등급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들조차 18개월 안에 제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한 공격적인 뇌종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종양 없이 여기 서 있으며 여전히 강남의 제 개인 병원에서 주 3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뇌를 구한 것은 화학요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만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90%가 버리거나 개에게 주는 특정 종류의 고기였습니다. 목초를 먹인 소의 간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머리 옆을 만져보세요.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하루에 3번씩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나요? 나이 탓으로 돌리는 사고의 안개를 느끼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뇌가 굶주리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2016년에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몸무게는 58kg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종양이 제 운동피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제 처방전을 쓸 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를 돌봐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평생 제 간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제가 그녀의 짐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치료 2번째 달에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아산병원의 제 종양학 전문의 박민성 박사님이 종합대사 패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오메가3 지수가 4.2%였습니다. 정상은 8%입니다. 뇌 건강의 최적인 수치는 10% 이상이었습니다. 제 비타민 비권리비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공액리놀레산은 검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 뇌는 암과 싸우는 동시에 영양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원흉입니다. 암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토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대부분의 한국 성인들 체내의 토양은 황무지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 흰 쌀밥을 먹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두려워 붉은 고기를 피합니다. 항생제를 잔뜩 먹인 양식 생선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궁극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보시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 회복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암치료는 재건할 자재도 없는 집에 독을 뿌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뇌혈관장벽을 통과하고 신경재생을 돕는 모든 영양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이 그 모든 것을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목초지에서 자란 소의 풀 먹인 소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가는 맛이 끔찍하다. 가는 독소로 가득하다. 가는 전쟁 중에 할머니가 드시던 구식 음식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실로 이러한 미신들을 깨부수겠습니다. 간은 독소 저장 기관이 아닙니다. 처리 기관입니다. 독소는 중화되어 배출됩니다. 건강한 간 조직에 남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농축된 비타민 A 원형, 햄철분, 진짜 비타민 B6B, 그리고 뇌유래신 경영양인자 지원 화합물의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풀 먹인 소냐 아니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의 자연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는 오메가3 함량이 3배인 간을 생산합니다. 공액리놀레산은 4배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뇌 조직의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는 정확한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풀 먹인 소간 100g을 일주일에 4번 먹은 지 3주 만에 제 떨림이 멈췄습니다. 정신적 안개가 걷혔습니다. 종양 전문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염증 지표는 40% 떨어졌습니다. 제 뇌 스캔은 항암 치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종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풀먹인 소관이 왜 제 두개골 안에서 자라는 종양에 맞서는 무기가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김지혜 박사가 18개월 동안 매일 직접 섭취한 것이며 그동안 제 스캔은 공격적인 교모세포종이 매달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동료들이 영상 보고서에서 보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뇌는 당신의 전체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뇌는 당신의 모든 산소와 영양소의 20%를 소비하지만 체중의 단 2%에 불과합니다. 암이 뇌 조직을 침범하면 격렬한 대사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양세포들이 건강한 뉴런을 위한 영양소를 훔쳐갑니다. 뇌혈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뇌를 굶기면서 자신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직면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표준치료 프로토콜은 종양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감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하면 수술. 하지만 아무도 밤마다 저를 깨어있게 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 뇌가 방역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제 건강한 뉴런들은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뇌조차도 즉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생체 이용 가능하고 완벽하게 구조화된 형태의 특정 영양소가 필요했습니다. 풀먹이인 소가는 이 지구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진짜 비타민 A, 레티놀 형태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전환해야 하는 베타카로틴이 아닙니다. 순수한 레티놀입니다. 100g에는 16,000 국제단위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뇌암에 왜 중요할까요? 레티놀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직접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암세포에게 증식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신경계 전체의 세포막 완전성을 지원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4번 간을 먹었을 때 저는 제 뇌의 정상적인 세포 행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분자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풀먹인 간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많은 비타민 비오치우를 함유합니다. 100g당 65마이크로그램. 이것은 작은 한 끼 분량의 일일 필요량의 2700%입니다. 비율위는 단지 빈혈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뉴런을 절연하는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암과 그 치료법은 이러한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그 손상을 지속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생체 이용 가능한 비식비가 필요했습니다. 보충제의 합성 비입치비는 소화계가 여러 전환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간의 비불신은 이미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뇌 조직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콜린 함량입니다. 100g당 420mg. 당신의 뇌는 콜린을 사용하여 기억, 집중력, 모든 인지 기능을 위한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산합니다. 뇌암은 인지 기능을 파괴합니다. 염증, 종양 압력, 치료법, 모든 것이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공격합니다. 저는 이 질병과 싸우는 동안에도 제 자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의 콜린은 글리신 및 메티오닌 함량과 결합하여 제 뇌가 건강한 수준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먹인 간은 풀을 먹는 반추동물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정 형태인 공액리놀레산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액리놀레산이 직접적인 항종양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암세포가 스스로를 먹이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건강한 세포는 그대로 두면서 비정상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세포사멸, 프로그램된 세포 죽음을 유발합니다. 저는 단지 영양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종양에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천연 화합물을 함유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주 저는 서울 외곽 양평군의 농장에서 신선한 간을 구입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소들이 곡물이 아닌 풀을 먹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곡물을 먹인 소고기는 이러한 동일한 영양소 프로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를 만져보세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영양을 공급받고 있거나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뇌 회복을 변화시킨 정확한 비밀과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종양학 의사로부터 이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목초 사육 소간입니다. 하루 12g을 주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섭취합니다. 아무 간이나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특정 조리 방법이 제가 23년간의 진료 기간 동안 처방했던 대부분의 의학적 개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두개골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100g당 380mg 농도의 DHA가 소화 후 40분 이내에 혈액 내장벽을 직접 통과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매주 제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교모세포종 세포를 먹이는 염증 표지자, 특히 인터루킨 6과 종양괴사인자 알파가 단 19일 만에 6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 조리하면 치유 화합물의 90%를 파괴합니다. 저는 강남의 제 클리닉에서 매달 비싼 유기농 간을 사서 갈색으로 질겨질 때까지 익힌 다음 왜 회복이 정체되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당신은 골든타임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사용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곡물 사료가 아닌 자연 목초지에서 자란 소의 목초 사육소 간을 구하세요. 한국에서는 전라도나 강원도의 인증 농장에서 키운 한우 소 간을 찾으세요. 라벨에는 소가 최소 80%의 식단을 목초로 먹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양 밀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간을 정확히 엄지손가락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더 크면 안 됩니다. 이 조각들을 레몬즙 한 큰술을 넣은 차가운 정수물에 30분 동안 담그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역질 나게 하는 쓴맛 화합물을 제거하지만 치유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담근 후 깨끗한 천으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세요. 팬을 중약불로 가열하고 절대 강한 불이 아닙니다. 목초 사육 버터나 기 1작은술을 넣으세요. 간 조각을 팬에 넣고 각면을 정확히 90초씩 익히세요. 속은 약간 분홍색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갈색으로 보이는 순간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 조직을 보호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비타민 B를 파괴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에 찐채소와 현미로 구성된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이것을 먹었습니다. 시간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 시간대에 소화 효소가 최고조에 달하여 손상된 뇌세포를 재건하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최대 흡수가 가능합니다.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12g, 엄지손가락 크기의 두 조각처럼 보입니다. 환자들이 도움이 된다면 왜 더 많이 먹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간은 하루에 특정량의 레티놀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5g 이상 섭취하면 비타민 A 독성을 일으켜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 염증과 세포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67세 환자 박 여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용량을 수정할 때까지 3주 동안 그녀의 회복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 MRI는 종양 가장자리가 확장을 멈췄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산병원의 제 신경과 의사인 초혜 박사는 공격적인 화학요법 없이 이렇게 빠른 안정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4개월째의 종양 주변의 염증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8개월째 손상된 조직 주변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어
수술팀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말한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초 사육간의 공액 리놀레산은 암세포막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여 면역체계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2019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그러나 12g의 소고기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암 환자에게 간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목초 사육 장기 고기를 뇌암에 대한 치료 무기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조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고기를 원하는 대로 요리하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와 돈 낭비의 차이는 전적으로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첫째, 목초 사육소 간을 절대로 고온에서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제 진료에서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이 혼자서 장기고기 치료를 시도한 후 저를 찾아와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조리했는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팬에 튀겼다고, 바삭해질 때까지 구웠다고. 이것은 재앙입니다. 섭씨 1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은 완전히 산화됩니다. 한겸증 화합물에서 염증성 독소로 변합니다. 말 그대로 암 성장을 촉진하는 정확한 분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고 저온 조리입니다. 목초 사육소 간을 1cm보다 두껍지 않게 자르세요. 키친타월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 단계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표면에 수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벼운 겉면 굽기 대신 찜이 됩니다. 팬을 정확히 중약불로 가열하세요. 목초 사육 버터나 기 1큰술을 넣으세요. 왜 목초 사육 지방인가요? 간에 이미 있는 CLA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추가 CL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화합물의 층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간 조각을 팬에 넣으세요. 첫 번째 면을 정확히 90초 동안 익히세요. 가장자리가 막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조각을 뒤집으세요. 두 번째 면을 60초 동안 익히세요. 중심은 분홍색, 거의 빨간색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한가요? 덜 익은 고기로 인해 아프지 않을까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평판이 좋은 한국 농장의 목초 사육, 소 간은 적절하게 보관되고 신선하다면 이 정도의 조리 수준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저는 회복하는 동안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수백 명의 제 환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중심부가 분홍색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것이 생체 이용 가능한 비타민 B, 특히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B12의 최대 농도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세포가 변환 없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형태입니다. 간을 너무 익히면 이 귀중한 비타민 B의 최대 70%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을 혈액 뇌장벽을 통과시키는 단백질 구조도 변성됩니다. 이제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간을 완전히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밥과 함께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금식한 후 아침에 소화효소가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장의 흡수 부위가 비어있고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영양소들을 혈류로 끌어들이는 수용체 부위에 대한 다른 음식과의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이렇게 준비한 목초 사육 소간을 정확히 120g 먹습니다. 45분 이내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파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빠른 BOT 흡수가 뇌 조직으로 들어가 항암 치료 손상 후 제 신경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엘린 회복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조리법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리 후 즉시 따뜻한 간 위에 신선한 레몬즙을 짜서 뿌립니다. 맛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맛은 좋아지긴 하지만요. 레몬즙의 비타민C가 간의 철분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뇌암 회복에는 최적의 철분 수치가 필요합니다. 신경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단 3.8%의 효율로만 흡수됩니다. 비타민C로 강화된 적절히 준비된 내장육의 철분은 거의 40%의 효율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이론적 영양학과 임상 영양학의 차이입니다. 뇌를 위해 싸울 때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구한 정확한 조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적절한 조리를 통해 목초 사육소관의 치유 특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종양과 싸울 때 성동구의 한 전통 정육점 주인이 현대 요리법이 말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을 너무 익히는 순간 혈액 뇌장벽을 보호하는 바로 그 비타민 B와 효소를 변성시킵니다. 중심부 온도가 섭씨 63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다음은 8주 만에 제 종양 표지자를 47% 감소시킨 정확한 방법입니다. 첫째, 목초 사육소관을 1.5cm보다 두껍지 않게 썰어야 합니다. 이보다 두꺼우면 중심부가 날 것으로 남고 더 얇으면 안쪽이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바깥쪽을 너무 익히게 됩니다. 간단한 고기 온도계를 구입하십시오. 시장에서 찌개 2그릇 값보다 저렴합니다. 둘째, 조리 전 정확히 40분 동안 천일염 3큰술을 넣은 찬물에 간 조각을 담가둡니다. 이 단계는 목초 사육소라도 여극과 기관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합니다. 환자들이 이 단계를 계속 건너뛰고는 쓴맛이나 소화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혈액을 역과하는 기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존중하십시오. 셋째, 종이 타월로 간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표면에 수분이 있으면 적절한 겉면 굽기 대신 찌는 효과가 나타나며 영양소를 안에 가두는 단백질 막을 잃게 됩니다. 팬을 중불로만 가열합니다. 강불이 아닙니다. 중불입니다. 목초 사육 버터나 기 1큰술을 넣습니다. 포화지방이 조리 중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각 조각을 팬에 놓고 첫면을 정확히 90초간 조리합니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지만 중심부는 짙은 붉은색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뒤집습니다. 단 한 번만요. 두 번째 면을 60초간 조리합니다. 온도계를 가장 두꺼운 부분에 수평으로 넣습니다. 60도에서 63도 사이를 가리켜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유해 박테리아는 제거되지만 열에 민감한 BCB와 엽사는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여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염증 경로를 직접 억제하는 메틸코발라민 형태의 B12는 70도에서 완전히 분해됩니다. 63도와 70도의 차이는 약과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즉시 간을 접시에 옮깁니다. 뜨거운 팬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잔열로 계속 익게 되고 이미 황금 온도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3분간 휴지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내부 육즙이 재분배되고 온도가 조직 전체에 균등해집니다. 저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간 120g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항상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먹었습니다. 왜 아침일까요? 새벽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코르티솔이 간 조직에 농축된 지용성 비타민 A와 D의 흡수를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양소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화하려면 간을 비타민C 공급원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생빨간 파프리카 1개를 얇게 썰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익힌 것이 아닙니다. 생으로요. 비타민C는 60도 이상의 열에 파괴되므로 채소를 간과 함께 조리하면 상승 효과가 상쇄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한 지 3주 이내에 아침 뇌 안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주 이내에 MRI에서
종양 크기의 첫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는 항암 치료 없이 염증 표지자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 영양 개입입니다. 이제 항암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목초 사육 소관을 조달하고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사지만 잘못된 준비 방법으로 치유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회복 기간 동안 수개월간 연구한 내용을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먼저 원재료 구입입니다. 모든 목초 사육간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은 마지막 몇 달만 목초로 사육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목초만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농장에서 간을 구입합니다. 그곳의 소들은 1년 내내 화산토 목초지에서 풀을 뜯습니다. 이 토양은 셀레늄과 요오드가 풍부하며 이 미네랄들은 간 조직에 농축되어 추가적인 항염증 효과를 제공합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3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이 동물은 평생 목초만 먹고 자랐습니까? 둘째,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까? 셋째, 이 간은 얼마나 신선합니까? 간은 짙은 젓갈색이어야 하며 절대 갈색이나 회색이어서는 안 됩니다. 냄새는 깨끗하고 거의 달콤해야 하며 금속성이나 비린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신선도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도축 후 48시간 이내에 영양 밀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기 시작하고 비타민 B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24시간 이내에 수확된 간만 구입합니다. 서울에서는 노량진 시장의 특정 정육점 주인과 관계를 맺어 도축 당일 아침에 전화를 받습니다. 생명을 위해 싸울 때는 이 정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조리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간을 우유에 담급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우유는 수용성 비타민 B와 결합하고 철분을 킬레이트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씻어냅니다. 대신 쓴맛을 줄여야 한다면 레몬즙을 짠 찬물에 15분 이하로만 담그십시오. 산이 표면 단백질을 약간 변성시키지만 영양소를 빼내지는 않습니다. 조리 방법이 생체 이용률을 결정합니다. 간을 너무 익히면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고 엽산 함량의 최대 70%가 파괴됩니다. 저는 주철팬에 목초 사육 버터를 두르고 중불에서 간 조각을 양면당 정확히 90초씩 조리합니다. 내부 온도는 섭씨 63도에만 도달해야 합니다. 중심부는 약간 분홍색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인 식품 안전 조언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적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신선하고 적절하게 공급된 목초 사육 간으로부터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은 과도한 조리로 인한 영양소 손실에 비해 통계적으로 무시할 만합니다. 섭취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급성 치료 단계 동안 저는 일주일에 정확히 5번 조리된 간 100g을 섭취했습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간이 과부하 없이 농축된 비타민 A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0g은 약 10억 호 마이크로그램의 레티놀을 제공하는데 이는 상한 허용 한계에 가깝습니다. 이 양은 비타민 A 과다증 위험 없이 종양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항혈관 신생 효과를 주었습니다. 섭취 시간이 흡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항상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공복 상태에서 간을 먹었고 30분 후에 소량의 발효 채소를 먹었습니다. 공복 상태는 경쟁 없이 지용성 비타민의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연된 발효 채소는 간에 존재하는 비타민 K1을 비타민 K2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장내 세균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부사항 하나. 절대로, 정말 절대로 간을 먹고 3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탄닌과 폴리페놀이 햄철과 결합하여 흡수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킵니다.
저는 치료 두 번째 달에 페리틴 수치가 일정한 간 섭취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었을 때 이 실수를 어렵게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따랐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명을 구했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섭취량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정확히 100g의 목초 사육, 소 간을 섭취했습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비타민 A 함량이 매일 섭취하기에는 너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3회가 황금 비율입니다. 100g은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둘째,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조리 방법입니다. 절대 내장육을 과도하게 익히지 마십시오. 높은 열은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고 생체 이용 가능한 비타민 B를 변성시킵니다. 저는 목초 사육 버터에 양면당 정확히 90초씩 가볍게 구웠습니다. 중심부는 약간 분홍색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다면 5분 이하로 부드럽게 찌십시오. 과도한 조리는 치유 식품을 죽은 단백질로 만듭니다. 셋째, 항상 지방 공급원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목초 사육간의 공액 리놀레산과 비타민 K2는 지용성입니다.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신체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초 사육버터 2큰술 또는 아보카도 1개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후속 검사에 따르면 제 혈중 흡수율을 300% 증가시켰습니다. 넷째,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간을 섭취했습니다. 왜일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자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백질 대사와 손상된 조직으로의 영양소 분배를 향상시킵니다. 저녁 섭취는 높은 비타민 B 함량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다섯째, 보조 프로토콜입니다. 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추가 오메가3를 위해 일주일에 2번 야생에서 잡은 생선, 한 겸증 화합물을 생성하는 장내 세균을 위해 매일 발효채소, 그리고 매일 십자화과 채소와 결합했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이들은 신체의 자체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가 완전히 제거한 것들입니다. 가공된 식물성 기름 없음, 정제 설탕 없음, 알코올 없음. 이 3가지 물질은 암세포 대사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혈류 내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줄인 것이 아닙니다. 제거했습니다. 일곱째, 수분 섭취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매일 정확히 2리터의 깨끗한 정수된 물을 마셨지만 식사와 함께는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물은 소화효소를 희석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식사 1시간 전 또는 2시간 후에 물을 마시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께서 바로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뇌 촬영 결과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초 사육소간 식이요법과 보조식품들을 병행한 지 4개월 후 염증 수치가 60%나 떨어졌습니다. 8개월 후 추적 MRI 검사에서 종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완전 관해 상태이시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뇌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염증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미루시는 날은 암세포들이 여러분 몸속의 염증 환경을 먹고 자라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 동네 정육점에 가십시오. 목초 사육소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곡물 사육이 아닙니다. 곡물 사육 동물의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필요한 한겸증 효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목초 사육 제품이 없으면 다른 곳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첫 100g 섭취를 시작하십시오. 월요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겉면만 살짝 익혀서 양면 각각 90초씩 목초 사육버터 2큰술과 함께 드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입력해 주십시오. 이 문구를 정확히 입력해서 이 식이요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하십시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다짐은 실천율을 70% 높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적인 뇌암에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목초사육, 내장육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회복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암과 싸우고 계시거나 뇌 건강을 지키고 계신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